미국이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서 압박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답하라 이렇게 윽박지른 겁니다. 미국은 또한 끊었던 대우크라 정보 공유 그리고 안보 지원을 재개했고 동시에 공은 러시아 코트로 넘어갔다면서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평화를 원하지 않는 쪽은 러시아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면서 강한 압박과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화이트타임스가 격변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BBC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이제 압박을 받는 쪽은 러시아일 것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협상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전면적인 휴전안에 합의했다면서 미국은 러시아에 이 휴전안을 넘길 것이며 이제 러시아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시험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쳐 진행된 고위급 회담을 가진 후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또한 광물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인 30일간의 임시휴전을 시행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양측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고 러시아 연방의 수용과 동시에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미국은 정보 공유 중단을 즉시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또 이날 회담에서 전쟁 포로 교환, 민간인 수감자 석방,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국 등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협상팀을 꾸려 우크라이나에 장기적 안보를 제공할 지속적 평화를 위한 협의를 즉각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이런 구체적인 제안에 논의하기로 약속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파트너들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양국 대표단 모두 우크라이나 국민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용기를 높이 평가했으며 지금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과정을 시작할 적기라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이 종전안은 우크라이나를 때려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고 이후 러시아가 화답하도록 쥐어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또는 12일 미국과 러시아 당국자, 여기서 미국의 당국자라는 것은 트럼프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를 말하는 거고요. 이 미국 특사와 러시아 당국자가 모스크바에서 회동해서 이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소통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내가 푸틴에게 얘기하겠다. 춤도 두 사람 있어야 추지. 이제 우리는 이 안을 갖고 러시아에게 얘기할 것이고 희망하건대 푸틴이 휴전안에 동의하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평화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중요한 관점은 러시아의 푸틴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합의된 30일 휴전안에 과연 동의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일단 이 휴전안에 양측이 합의를 한 뒤에 추가적인 종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인데 푸틴이 이를 순수히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면을 감안이라도 한데 트럼프는 지난 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러시아가 전장에서 현재 우크라이나를 절대적으로 두들겨 부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종적인 휴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은행, 경제, 관세 제재를 강력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러시아가 미국이 뜻대로 휴전 및 종전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한 분명한 대응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미국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30일 휴전안을 앞세운 정전회담을 열자는 건데 현재까지 나타난 러시아의 반응은 탐탁치 않은 듯 보입니다. 러시아는 30일 휴전 자체가 우크라이나에게 시간을 벌어주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영구적으로 시행되는 종전안이 아니라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러시아는 그동안에 자국이 지난 3년간 전쟁에서 빼앗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분명히 할양받는 영구적인 휴전이 아닌 잠정적 휴전안에는 반대를 해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중재한 휴전안도 거부를 한 겁니다. 그만큼 푸틴의 고민도 깊어진 겁니다. 벌써 주요 외신사에서는 러시아의 동의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 쿠르스크를 포함해서 주요 전선에서 크고 작은 승리를 거두면서 진격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입맛에 맞는 휴전안을 수용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군까지 동원한 대대적인 공세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협상 카드로 여겨져 온 쿠르스크 지역 탈환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텔레그라프는 러시아가 휴전안을 받아들일 것처럼 신용만 하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트집 잡아 결국 깨트릴 구실을 찾을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번 협상에서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나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 문제 등을 쟁점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달 휴전이나 공중해상 휴전 방안을 거론했을 당시에 최종 해결에 대한 확고한 합의가 필요하며 어떤 유예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완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현 시간으로 12일 자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러시아 연방의 입장은 합의나 당사자의 노력으로 해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연방의 입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러시아 연방 내에서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휴전을 할지 말지는 외부가 아니라 자국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과연 미국의 30일 휴전 및 종전 요구를 계속 거부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푸틴을 향해서 압박의 칼을 빼들자 당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휴전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만약 이걸 거부하게 된다면 그 후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거 푸틴도 아마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이미 미국 단독의 제재 6,433건을 비롯해가지고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모두 21,692건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추가로 어떤 제재 수단을 사용할지는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까지 단행한다면 그리 하면 힘든 러시아 경제는 더욱더 파국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끝까지 휴전 및 종전을 거부하게 된다면 미국과 유럽 사이에 벌어졌던 관계가 다시 급속하게 화해 무드로 가면서 러시아 압박에 동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장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유럽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스스로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다, 이렇게 밝혀서 러시아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이 언쟁 끝에 파국으로 끝나면서 갈등이 커졌던 것과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에 다시 초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화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EU 지도부도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고위급 회담 결과가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며 정의롭고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긍정적 전개라고 환영하면서 미국의 휴전 및 종전 계획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EU 지도부는 또 다가올 평화협상에서 EU는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의 역할을 전적으로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30일 휴전안이 합의된 것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 간에 다시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3일 백악관에서 마르크 루터 북대西洋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과 회동한다라고 백악관이 10일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을 백악관에 맞이해 실무회담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후에 북미와 유럽의 외교안보 동맹체인 나토 수장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사람 회담에서는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는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에 일부 나토 회원국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 심장부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러시아 10개 지역 상공에서 337대의 드론을 격추했으며 이 가운데 91대는 모스크바주 상공에서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이번 드론 공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개시한 2022년 2월 이후 최대 규모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